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공부를 진행할 고인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OT라는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신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늘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핵심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이렇고 저랑 같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제언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한번 1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은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 사회복지실 전략적 모델도 있듯이 시험은 전략이에요. 수험은 전략인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시험 과목하고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사회복지 기초 1교시 그리고 시험 과목이 사회복지 실천 과목에서 세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는 과목에 복지정책론, 복지행정론, 법제론이 있습니다. 각각 영역에 25문항, 총 200문항이 제시가 되고 하나당 1점으로 계산을 해서 총 200점 만점이 되죠. 합격 기준을 보게 되면은 합격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준거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를 보게 되면 어떤 기준점을 두고 하는데 시험 합격 결정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그래서 전 과목이 6할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200점 만점에 6이 12, 120점이 넘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120점이 넘으면 되는데 단 매 과목 4할 이상이라는 과락 40점 미만 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다시 오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4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 기초 50문항 중에서 40점 이상은 최소한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잘할 수 있어. 내가 그 점수를 25개니 그것만 다 맞아도 여기 1과목에서는 과락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묶어서 1교시, 2교시, 3교시 했기 때문에 다소간에 자기가 좀 부족한 영역 보완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철저한 기출풀이를 통해서 받던 거 다 맞자 이러고 시험 준비하는 것이 속 편하다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 과목 과락이 있다 과목별.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 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하죠. 그리고서 만약 심사가 부적한 경우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 사실이 다르다. 그러면은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합격을 취소한다. 이거는 살짝 살펴봤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얼마큼이나 어려울까라는 걸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합격률이죠. 합격률.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20회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18년도부터 한 5개년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추적해 보면은 응시 인원, 우리가 접수 인원과 응시 인원은 다르죠? 그거 아시죠? 접수해 놓고 미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응시 인원 대비 합격자 보세요. 2018년대는 21,975명, 75명 응시하고 7,352명이 합격해서요. 합격률 33.5%예요. 2019년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4.2%. 2020년에 18회 시험에서는 25,000여 명이 응시해서 8,000, 여기도 32.9%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유의 수준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2021년을 보시면요. 합격률이 굉장히 급상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 봤으면 하는 거 있지만 걱정하지 마. 30% 뽑아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고 10% 합격률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2021년 19회 때는
거의 배수의 합격률이니까 사실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2022년 20회 문제에서는 역시 기존의 그 합격률에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24,248명이 응시해서 8,882명이 합격했어요. 36.2%의 합격률이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한 35% 정도의 합격률이에요. 35% 합격률 60% 이상.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기출풀이만 했다면은 60점 이상은 맞는다는 거죠. 우리 제가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1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는 거 다 맞자라는, 실수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기출 보는데 기출 개념 대비해 갖고 도대체 어떻게 변형됐을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영역별이 많기 때문에 인간행동, 사회환경부터 사회복지부 영역이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각 시험 과목, 영역, 문항수, 근데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물론 이제 지금 2022년인데 2022년 20회예요. 20년이 아니라 제가 저 오타 났어요. 20회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20회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새로운 것이 나온 거. 시험에서는 국가 자격 시험에서는 있는 문항을 그대로 내도 동일한 문제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오냐가 중요하죠. 개념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오냐. 근데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기초 인행사 부분에서는 25문장 중에서 2022년 20회에는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25개 중 한 문제면 4%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신출이고요. 그러면은 기출 개념인데 신출이 아니라 조금 더 원래 나왔던 거에 조금 심화적인 거. 그거는 조금 요번에 많이 나왔다는 거죠. 많이 나온 편이에요. 12%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대부분은 어떻게 나머지는 21문항은 4문제 빼고 21, 84%가량은 기출 일치 문항이다. 그래서 21문항이 나왔고 84%가 기출과 일치했다. 역시 사회복지 조사론의 입장에서 보면요. 조사론에서 보게 되면은 신출 하나 나왔고요. 심화 문제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갔죠. 기출 일치 문항수가 23문항 92% 기출 일치다. 사회복지 실천론도 역시 신출 한 문제, 그 다음에 심화 한 문제 출제돼서 사회복지 조사론과 마찬가지로 92%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루는 마지막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신출은 0%. 제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좀 심화된 문제가 한 문항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일치 비용 상당히 높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고병과 교수님 다루는 거는 이제 뭐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든가 사회복지 정책론, 복지행정론, 뭐 복지법제론 이렇게 해서 법 같은 경우에도 좀 심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시출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8개 영역, 세 과목 8개 영역에 의해서 보면은 기출 일치 문항수가 200문항 중에서 178문항이에요. 퍼센테이지라면 거의 9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수험은 전략이다 그랬어요. 전략을 어떻게? 전략은 기출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수자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다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교수자 자체가 어떻게 기출을 머릿속에 갖고 교재를 만들고 기출을 갖고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평가 영역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공부를 같이 하겠느냐. 많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기 개념과 구조화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잖아요. 여기 이론에서의 개념,
그걸 갖다 틀을 잡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반 몇 개를 했는데 마술처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뭘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입니다. 그러면은 샌드위치가 뭐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뭘까요? 샌드위치하고는 좁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토스트라고 하는 거죠. 구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볼까요? 요건 뭘까요? 아, 햄버거네요. 햄버거.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 샌드위치는 샌드위치인데 어떤가? 오픈 샌드위치라고.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토스트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얘기도 이 정의가 중요하다. 샌드위치란 무엇이냐? 정의가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면 샌드위치가 아닌 것은 샌드위치인 것은 오픈 샌드위치만 샌드위치인가? 자, 토스트도 샌드위치 종류라는 거예요. 우리는 토스트라고 했는데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이게 그 용어들 자체도 분명한 개념이 이론을 공부할 때 중요하다는 게 처음에 개념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햄버거 역시 샌드위치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정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오픈 샌드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수자가 전달자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구조해서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설명하는데 제가 이론을 갖고 와서 하면 재미가 없을까 봐 이렇게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뭐 인지 행동 모델을 구조해주는 보여주면은 더 확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은 그 제가 강의 중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부터 중요하다. 처음부터 깊숙이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개념을 갖고 구조화시키는 학습을 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재현하고자 하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개념 구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래요. 효율적인 공부죠. 우리가 여러 차례,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 몇 차례 봐서 몇 년을 썩혀버릴 수는 없습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말이 빨라갖고 뭔 소리지 이럴 수 있지만은 교재에 그 기출에서 다루는 문장들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제시해두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뭐예요? 수험은 전략이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전략을 짜려면 어떻게 해요? 대상 기출이 예상 문제다. 철저한 기출 분석을 통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60% 이상 맞으면 돼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60%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 기출 보니까 아까 거의 90% 이상의 기출이 나왔는데 왜 60점은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80점, 90점 맞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것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 구조와 잘 틀을 잡게 되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비대면 상태로 만나는데 어떤 강의를 슬쩍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많이 처음에 많이 읽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해설을 듣고 그러면 제가 재현을 우리 함께 전문적인 기출 분석을 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패기, 저의 열정, 저의 패기, 그리고 함께 몰입하는 이것이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우리는 아싸 성공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OT라는 명목을 빌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과목별, 영역별에 대한 것은 강의 진행할 때 충분히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